오래된 노트북이나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멈추거나 반응이 느려 답답한 적이 많습니다.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도 속도가 나지 않아 컴퓨터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교체하기 전에 운영체제를 리눅스로 바꾸면 구형 컴퓨터도 빠르게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성 같은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저사양 PC에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인 캐시OS를 추천드리고 직접 설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버벅이는 컴퓨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시OS 설치를 위한 ISO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OS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데스크톱 에디션과 휴대용 버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 사용자들은 데스크톱 에디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며 아래쪽에 데스크톱 버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포지나 미러 사이트를 통한 직접 다운로드 방식과 토렌트 방식을 지원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해 ISO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렉트 직접 다운로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캐시OS ISO 이미지 파일의 속성창을 열어보면 파일 용량은 2.93GB로 일반적인 윈도우 11 ISO 이미지 파일이 7GB 이상인 것에 반해 매우 적은 용량입니다. 가볍고 압축된 아키텍처 기반인 만큼 다운로드 및 부팅 USB 제작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파일이 깨짐없이 온전하게 받아졌는지 크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팅 USB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루퍼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발레나 에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부팅 USB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레나 에처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도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발레나 에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앙에 위치한 다운로드 에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용 설치 파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즉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화면 없이 순식간에 설치가 완료가 되고 자동으로 발레나 에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리눅스 ISO 이미지를 부팅 USB로 만들기 위해서 8GB 이상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발레나 에처 프로그램에서 플래시 프롬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탐색기 창이 뜨면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리눅스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리눅스 설치 파일을 저장할 USB 메모리를 선택할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셀렉트 타겟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 정보들이 뜨는데요. 드라이버 정보 오른쪽에 라지 드라이브라고 노란색 경고가 붙은 드라이브들은 시스템 백업이나 데이터 저장용 드라이브일 확률이 높습니다.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는 드라이브이므로 절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올바른 USB 드라이브가 잘 체크되어 있는지 용량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아래쪽에 Select 1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리눅스 ISO 이미지 파일과 설치할 USB 드라이브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정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팅 디스크를 만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우측에 있는 파란색 프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USB 포맷과 리눅스 이미지 설치를 시작합니다. 작업 진행률과 속도 및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완료 시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다려주시면 캐시OS 설치를 위한 부팅 USB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작업 중에 USB 메모리를 강제로 뽑으면 USB 기기 자체가 고장나거나 인식이 안 되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 시간이 수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작 도중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거나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캐시OS 부팅 USB 생성이 완료된 후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해당 USB를 부팅 1순위로 설정하고 재부팅을 하게 되면 캐시OS 부팅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한 캐시OS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라이브 환경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캐시OS 라이브 환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실제 컴퓨터에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하기 위해 웰컴 팝업창 하단에 위치한 런치 인스톨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캐시OS 설치 관리자 창이 열리며 캐시OS 설치 관리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왼쪽 하단 언어 설정 메뉴가 한국어로 정상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지역 및 표준 시간대 설정 단계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 그래픽이 표시가 되고 대한민국 영토와 서울 위치가 녹색 및 붉은 점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아시아로 되어 있고 표준 시간대는 서울로 정확하게 맞춰진 것을 확인한 뒤 오른쪽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의 부트로더를 선택하는 창입니다. 좌측에 부트로더 종류 목록에서 리민 항목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해당 부트로더의 미리 보기 그래픽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트로더에는 그루브와 리민 이렇게 가장 유명한 두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리민 같은 경우에는 부팅 속도가 엄청 빠르고 가벼운 대신 설치할 때 EFI 파티션 용량을 크게 2GB 이상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루브는 느리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이 되어 있으며 기존 윈도우랑 멀티 부팅할 때 파티션 용량이 작아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새로 다 밀고 설치를 하신다면 리민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존 파티션을 그대로 쓰거나 안전한 게 좋으시면 그루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리민을 선택을 하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캐시OS를 설치할 저장 장치와 파티션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상단에 대상 디스크를 지정을 한 뒤 저장 장치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설치하는 디스크 지우기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하단 바 그래프를 통해 파티션 변경 이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사용할 데스크톱 환경을 최종 결정하는 화면인데요. 데스크톱 환경은 리눅스에서 사용자가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고 창을 열고 배경화면을 바꾸는 등 컴퓨터를 시각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화면 스타일 패키지입니다. 스마트폰의 테마나 윈도우 맥 OS의 화면 스타일을 통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좌측 목록에는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플라즈마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윈도우와 화면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처음 쓰는 사람도 친숙하며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화면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이 강력합니다. 그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맥 OS와 유사한 깔끔하고 모던한 UI를 제공하며 직관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작업 환경이 특징입니다. 코스믹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빠르고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창 관리 기능을 강조한 차세대 환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플라즈마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치 프로세스 과정에서 함께 구성할 추가 패키지를 선택하는 창인데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4가지 필수 항목들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유저 설정 단계인데요. 캐시OS 계정 정보 입력란에 컴퓨터 이름, 로그인 아이디 이름을 각각 기입을 하시고요. 로그인 및 관리자 권한에 사용할 암호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준 뒤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어 최종 설치 직전 단계를 보여주는 썸마리 요약창인데요. 하단에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최종 확인 팝업창이 뜨는데요. 디스크 변경 내용이 되돌릴 수 없음을 인지를 하시고 팝업창에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시스템 파일들이 하드디스크에 복사가 되고 설치되는 진행창인데요. 화면 중앙에는 캐시OS 커널에 대한 용문 설명 이미지와 텍스트가 표시가 되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시스템 설치가 끝난 완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 설치된 캐시OS 환경으로 바로 부팅하기 위해서 가운데 위치한 지금 재시작 체크박스를 체크하신 뒤 우측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최종 부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설치했던 리민 부트로더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부팅할 OS 커널 메뉴 중 가장 첫 번째인 리눅스 캐시OS 항목이 기본 선택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거나 잠시 기다리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캐시OS 고유의 깔끔하고 세련된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중앙에는 설치 단계에서 생성했던 사용자 이름과 아이콘이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하단의 텍스트 박스에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면 캐시OS 바탕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캐시OS의 실제 바탕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플라즈마 데스크톱 테마가 윈도우와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캐시O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우측 하단에 시작
시작 시 실행 옵션에 토글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 팝업 창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리눅스 캐시 OS 설치 직후 왼쪽 하단에 파이어폭스 아이콘을 눌러서 웹사이트 창을 한번 열어주시고 검색창에 글자를 타이핑해 보시면 영문만 입력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영문만 입력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입력기 설치 단계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터미널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키보드에 컨트롤과 Alt T 단축키를 동시에 누르면 검은색 배경의 터미널 창이 즉시 열립니다. 터미널 창이 열렸다면 FCITX5 입력기와 한글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터미널에 입력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해당 터미널 창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뒤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하단에 여러분들의 계정명 암호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때 본인의 시스템 로그인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상 암호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시스템이 설치에 필요한 의존성 꾸러미들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크기 및 설치 크기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문구가 나타나면 여기서 알파벳 Y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서 설치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내부에서 여러가지 입력기 관련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다운로드되고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텍스트가 빠르게 올라가며 자동으로 설치 진행 및 완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입력기 설치가 끝났다면 변경된 입력 환경이 시스템 전체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좌측 하단에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을 하신 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을 완전히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재부팅이 완료된 후 다시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을 보시면 깔끔하게 한글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OS에서 한글과 영어 간의 전환을 수행하는 한영 변경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 단축키입니다. 이제 이 단축키를 활용하여 자유롭고 편리하게 리눅스 환경에서 한글 타이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형 노트북 컴퓨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캐시 OS 설치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속도 저하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리눅스만의 가벼움과 빠른 반응 속도를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여 금방 적응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치해두었던 컴퓨터를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용으로 다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